안녕하세요. 이번 선물하기 서비스 캐싱 전략 발표를 맡은 카카오 에버렛입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사람 많이 와주셔가지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좀 관심을 끌고자 제목을 조금 자극적이고 좀 재미있게 지어봤어요. 그래서 대용량 트래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용량 트래픽을 맞닥뜨린 선물하기가 어떻게 캐시 전략을 개선하게 되었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선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나요? 저희 KBO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프로야구는 역대 최다 관중인 1,0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다 관중 수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왜 야구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선물하기에서는 이런 프로야구의 인기에 힘입어서 프로야구의 팀과의 콜라보로 캐릭터 굿즈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선물하기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서비스들까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선물하기의 경우에는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와 같은 이벤트 데이에는 평소보다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고 이러한 기간에는 항상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 명이 사랑하는 프로야구의 인기를 예상하지 못한 선물하기는 평시 기준으로는 10배가 넘는 트래픽이 기존 이벤트 데이보다는 3배에 달하는 트래픽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대용량 트래픽이 어떻게 선물하기와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요? 먼저 현재 선물하기 서비스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하기 서비스는 홈, 프로모션 등과 같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전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선물하기와 연관되어 있는 외부 서비스에 의존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API 호출을 통해 조회하여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회된 데이터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캐싱을 적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빠른 응답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선물하기의 높은 트래픽이 다른 서비스들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캐시에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의 최신성과 오염 방지를 위해서 만료 시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캐시에 있는 데이터가 만료될 경우 다시 선물하기 전시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들로 요청이 흐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평시 상황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평소보다 10배가 넘는 트래픽 환경에서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요청들이 다른 서비스들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캐시 스탬피드라고 합니다. 캐시 스탬피드는 캐시가 만료될 때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동시에 동일한 리소스에 접근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서 연관된 서버들의 부하가 증가하여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현상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고민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캐시의 TTL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캐시의 TTL을 증가시킬 경우 동시에 동일한 리소스에 접근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캐시 스탬피드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하기 특성상 상품 정보와 같은 데이터 변경이 긴 TTL 동안 변경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좋지 않은 경험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 오픈되는 이벤트 상품들은 캐시에 있는 정보로 인해 해당 기간에 오픈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벤트 상품들을 기다리는 사용자들에게는 안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만료된 데이터를 갱신하는 요청 중에 하나만 처리되도록 분산 락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캐시 만료 시점에 다량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분산 락을 통해 하나의 요청만 캐시 갱신 로직을 수행하도록 하여 캐시 스탬피드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오로지 하나의 요청만 처리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로의 부하를 줄일 수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락을 획득한 요청 이외에 다른 요청들은 캐시 갱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요청들의 응답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빠른 응답을 줘야 하는 선물학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시 웜업입니다. 해당 방법은 선물학이가 적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별도의 배치를 통해서 많은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미리 캐시에 적재하여 캐시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갱신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캐시에 있는 데이터만으로 조회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서비스로의 트래픽 전이를 방지하고 응답 지연 현상 또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분 주기의 배치를 통해서 최신 상품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응답 지연 없이 데이터를 빠르게 서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용된 캐시 웜업의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리모트 캐시 서버로 제공하고 있어 캐시 서버의 부하로 인한 응답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캐시 웜업의 대상이 누락됐을 경우 앞서 설명한 문제들이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모트 캐시 서버의 부하는 줄이면서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캐시를 활용했고, 캐시 웜업 대상이 누락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웜업 대상을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캐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급증하는 트래픽으로 인해 리모트 캐시 서버의 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응답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캐시에 대한 의존성을 고민하던 중에 현재 캐시 서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특성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선물하기 홈에서는 사용자 정보와 관계없이 마케팅을 위한 카드 영역과 L&B 등의 내비게이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용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또한 백오피스 서버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의 데이터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화되지 않았고 업데이트 빈도가 낮으면서 데이터의 크기가 작고 적은 수의 키집합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홈 화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빈번하게 조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의 경우 매번 리모트 캐시에서 조회를 해야 할까요? 만약 이런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매번 리모트 캐시에서 조회하는 방식이 아닌 각 서버의 메모리에 저장하여 응답한다면 응답 속도 개선이라는 장점과 함께 효과적으로 캐시 서버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구조에서 로컬 캐시 레이어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추가된 로컬 캐시는 자주 조회되는 데이터를 저장하여 사용자에게 응답하고, 리모트 캐시의 경우 최신 상태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모든 인스턴스에서 동일한 캐시 데이터를 응답할 수 있도록 캐시 데이터 중앙 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앞서 설명드렸던 캐시 웜업의 저장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로컬 캐시에 요청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리모트 캐시를 조회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바로 응답을 리턴합니다.
만약 로컬 캐시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리모트 캐시에서 데이터를 조회한 후 응답한 후에 로컬 캐시의 데이터를 갱신해 주게 됩니다. 만약 리모트 캐시에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서비스로의 API 요청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조회한 후 응답하고 로컬 캐시와 리모트 캐시의 데이터를 갱신해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캐시는 네트워크 비용 감소로 인한 응답 시간 향상과 함께 리모트 캐시와 다른 연관된 서비스로의 부하를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캐시를 적용할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하이브리드 캐시를 적용한 기능에서 데이터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서버에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서버가 여러 대인 환경에서 로컬 캐시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일관성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각 서버에 있는 로컬 캐시의 TTL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변경이 발생한다면 서버들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지는 경우에는 어떤 서버에서 데이터를 다르게 응답하고 있는지도 찾기 힘들어서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종 일관성을 보장해도 되는 데이터라면 캐시 데이터에 대한 TTL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즉시 반영이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의 만료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만료 프로세스를 위해서 주키퍼를 활용했습니다. 주키퍼는 서버 간의 동기화를 위한 분산 코디네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Z노드 기반의 트리 구조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도구인데요. 주키퍼를 활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키퍼에서 클라이언트로 쉽게 데이터 변경 이벤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키퍼를 만료 이벤트 트리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키퍼에서는 와치 기능을 제공하고 이 기능을 통해 주키퍼의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각 클라이언트에서 변경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컬 캐시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런 작고 가벼운 데이터에 대한 변경 이벤트를 처리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존 프로젝트에서 동적인 설정값을 제어하는 용도로 주키퍼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어떤 별도의 Q와 같은 관리 포인트를 추가하는 대신에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여 별도의 운영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주키퍼를 활용해서 캐시 데이터를 만료시키는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키퍼의 노드는 각 로컬 캐시의 이름에 해당하고 각 노드는 특정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한 값은 실제 캐시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아니고 단순히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값입니다. 어떠한 값을 사용해도 되지만 현재는 변경이 발생했을 때의 타임스탬프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값이기 때문에 별도의 로직 없이 변경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 변경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도 알 수 있어 운영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키퍼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변화시켜서 각 서버들에게 데이터 변경 이벤트를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 어드민 서버에서 데이터 수정이 발생한다면 특정 데이터에 해당하는 노드의 값을 현재 시간으로 변경하여 이벤트를 전달합니다. 주키퍼는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고 변경 이벤트를 각 서버로 전달합니다. 이 이벤트를 전달받은 서버들은 각 인스턴스에 있는 캐시를 만료 처리하게 됩니다. 주키퍼를 적용한 이후의 조회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 대의 서버인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의 변경이 일어나고 먼저 리모트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만료 처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주키퍼를 통해 해당 캐시가 만료되었다는 이벤트를 전달하게 되고, 이벤트를 전달받은 서버들은 각각의 로컬 캐시를 만료 처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만료된 캐시가 최신 상태의 데이터로 갱신됨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캐시를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해당 자료는 리모트 캐시 서버만을 사용했을 경우와 하이브리드 캐시를 적용했을 때의 비교 자료입니다. 총 8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로컬 캐시의 TTL은 30초, 리모트 캐시의 TTL은 1분으로 지정하여 테스트했을 경우 하이브리드 캐시를 적용한 경우가 리모트 캐시만을 사용했을 경우보다 약 10% 이상의 처리 속도 향상을 보였고, 리모트 캐시 서버의 부하는 상당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캐시로 캐시 서버의 부하를 줄였던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캐시 대상이 누락될 경우 또다시 캐시 스탬피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를 고민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이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를 맡게 된 조이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화면은 선물하기의 프로모션 페이지입니다. 프로모션 페이지는 상품, 이미지, 텍스트 등으로 구성된 기획 전 페이지이며 MD, CM 등 다양한 선물하기 관리자들이 실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빠질 수 없는 상품 리스팅이 있는데요.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노출하기 위해 구성된 상품 리스팅은 상품명, 브랜드, 판매 가격, 판매 상태 등으로 구성되며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모션 페이지는 이러다 보니 응답 데이터가 평균 1.5MB 정도로 큰 편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로컬 캐시 기반의 하이브리드 캐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잦은 지시 혹은 각 인스턴스의 메모리 부하를 줄 수 있어 하이브리드 캐시는 사용하지 않고 리모트 캐시와 기본적인 캐시 웜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NS 등의 외부 채널 홍보, 톡 채널 발송 등으로 인해 대용량 트래픽이 예상되는 프로모션 페이지만 수동으로 등록하여 캐시 웜업을 수행했습니다. 활성 상태의 프로모션은 운영 기준으로 대략 22,000개입니다. 이 활성 상태의 프로모션을 모두 캐시 웜업 대상으로 올릴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30GB까지 사용하게 되고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게 됩니다. 매우 불필요한 자원 소모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수동 등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등록하는 방식이다 보니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대용량 트래픽으로 예상하지 못한 프로모션 이벤트가 수동 등록이 누락된 채 진행될 경우 캐시 스탬피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여 다른 서비스에 트래픽을 그대로 전파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에게 느린 응답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모션 페이지는 캐시가 스스로 갱신되는 자동화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캐시 스탬피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은 방법 중 PER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캐시 만료 전 일정 확률로 캐시를 새로 갱신해주는 방식입니다. 우선 PER 알고리즘에 대한 동작 방식을 수도 코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요청이 올 경우 캐시에서 응답 데이터, 그리고 캐시 갱신까지 걸리는 시간인 델타 값, 만료 시간을 조회합니다. 캐시 만료 이전에 온 사용자 요청이 특정 확률 안에 포함이 된다면 DB, API 호출 등으로 최신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이후 캐시 갱신까지 걸린 최신 데이터를 조회할 때까지 걸린 캐시 갱신에 필요한 시간인 델타 값을 계산합니다. 캐시를 최신 데이터로 갱신한 뒤 TTL, 델타 값을 함께 저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캐시가 만료되기 전 새롭게 캐시가 갱신되어 캐시 스탬피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ER 알고리즘을 적용하기에는 프로모션 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몇 가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캐시 갱신 여부를 캐시가 만료되기 전 요청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 요청이 운 좋지 않게 캐시 갱신 확률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아무리 인기 많은 프로모션이어도 캐시 갱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100%의 확률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캐시 갱신 확률 범위를 높인다면 사용자가 갱신 로직을 중복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그만큼의 사용자들에게는 응답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모션 페이지는 일정한 캐시 갱신 시간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캐시 갱신 확률은 캐시 갱신 시간인 델타 값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프로모션 페이지는 상품 개수나 페이지 구성 등이 실시간으로 쉽게 변경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캐시 갱신 시간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캐시 갱신 시간보다 신규 갱신의 요청의 시간이 길어질 경우 캐시가 만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프로모션 페이지 도메인 특성을 담은 캐시 웜업 자동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모션 페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위의 그래프는 프로모션 페이지의 시간별 트래픽 누적수 변화 차트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꾸준히 호출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특정 시간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트래픽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 선물하기의 주요 프로모션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항상 꾸준히 호출되는 스테디 프로모션과 외부 채널, 톡 채널로 인해 트래픽이 증가하는 스파이크 프로모션을 선물하기의 주요 프로모션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핫 프로모션으로 명명하였습니다. 핫 프로모션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캐시 웜업을 수행한다면 대용량 트래픽 방어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에게 빠른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페이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PR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캐시 웜업 자동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핫 프로모션을 어떻게 자동으로 감지할까요? 사용자가 프로모션 페이지를 요청하게 되면 페이지 아이디라는 고유 아이디를 같이 호출하게 됩니다. 이때 고유 아이디에 최근 호출 시간과 누적 호출 횟수를 저장합니다. 첫 번째 구간을 보면 누적 호출 횟수는 전반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호출된 최근 호출 시간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저의 선호도가 과거에는 높았지만 현재는 찾지 않는 프로모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가장 마지막에 호출된 시간은 꽤 최근이지만 누적 호출 횟수는 매우 적습니다. 이 또한 핫 프로모션으로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최근 호출 시간도 빠르고 누적 호출 횟수도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서도 최근까지 호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핫 프로모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핫 프로모션을 구하기 위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이를 구현하고 저장할까요? 핫 프로모션 저장소를 정하기 이전에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서버 환경에서 핫 프로모션의 결과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격 저장소로 구성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핫 프로모션 계산 및 조회 속도에 지연이 발생해선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인메모리 저장소를 고민했습니다. 셋째, 통계 및 수집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 구조가 지원되면 좋습니다.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레디스를 사용했습니다. 레디스의 다양한 자료 구조를 핫 프로모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재료 데이터에 활용했습니다. 먼저 솔티드셋을 활용하여 최근 호출된 프로모션 리스트를 저장했습니다. 솔티드셋은
멤버에 대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스코어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멤버를 페이지 아이디로, 스코어를 페이지가 호출된 시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페이지 아이디가 새로 호출될 때마다 스코어를 최근 시간으로 갱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 호출된 프로모션 리스트 조회 시 가장 최근에 호출된 페이지와 가장 오래전에 호출된 페이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시를 활용해서 프로모션별 누적 호출 횟수를 저장했습니다. 해시는 하나의 키 안에 여러 개의 필드 밸류가 페어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입니다. 필드를 페이지 아이디로, 밸류를 페이지 호출 횟수로 정의하였습니다. 페이지 아이디에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밸류에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누적 호출 횟수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해시의 hget올 성능은 5의 n으로 키 안에 페이지 아이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누적 호출 횟수를 시간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중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그래프는 앞에서 설명한 핫프로모션들의 트래픽 차트입니다. 두 가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는데요. 왼쪽 프로모션과 오른쪽 프로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근 호출 시간과 시간별 누적 횟수에서 각각 조금씩 다른 가중치를 주어야 했습니다. 스테디 프로모션은 유저가 언제든 선호하는 프로모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유명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 브랜드 페이지나 선물하기 홈에 노출되는 생일 선물 추천 프로모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반적인 누적 호출 횟수가 많은 프로모션 페이지일수록 점수를 높게 주어야 합니다. 스파이크 프로모션은 SNS나 톡 채널로 인해 트래픽이 급증하는 프로모션입니다. 한정판 KBO 캐릭터 콜라보 이벤트 프로모션이나 톡 채널로 발송된 복날맞이 치킨 교환권 프로모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에 호출된 페이지일수록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파이크 프로모션을 좀 더 세부적으로 시간별로 분리해보면 특정 시간에 갑작스럽게 트래픽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빠르게 캐치하기 위하여 실시간 호출 횟수가 많은 프로모션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핫 프로모션을 구하기 위한 최종 스코어 공식입니다. 먼저 시간별 누적 횟수 스코어입니다. 시간별 누적 횟수와 시간별 가중치를 곱하여 나온 결과값을 순서대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간까지의 누적 횟수와 그에 대한 가중치 더하기 1시간 전 누적 횟수 곱하기 그에 대한 가중치 더하기 2시간 전, 3시간 전 등을 쭉 합산하여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시간별 스코어와 전반적인 누적 스코어에 대한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누적 횟수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스테디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호출 시간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에 대한 스코어와 그에 대한 가중치를 곱하여 최근 호출 시간에 대한 최종 스코어를 구합니다. 스파이크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호출 시간에 대한 가중치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앞에서 구한 두 값들을 더하여 핫 프로모션을 구하기 위한 최종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프로모션 아이디별로 스코어를 계산한 다음 가장 큰 순부터 특정 개수까지만 저장하여 이를 핫 프로모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핫 프로모션 수집 트래픽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사용자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핫 프로모션을 계산하는 로직이 실시간으로 수행이 된다면 대용량 트래픽에서는 레디스 쪽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어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용자 요청이 들어올 경우 프로모션 서버의 각 인스턴스 로컬 스토리지에 임시로 아이디와 누적 요청 횟수를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1초, 10초, 30초와 같은 특정 시간이 지나면
핫 프로모션 컬렉터로 명명한 수집기로 로컬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즉시 로컬 스토리지는 비워지게 됩니다. 핫 프로모션 컬렉터는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여 재료 데이터를 저장하고 핫 프로모션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용량 트래픽이 와도 문제없이 핫 프로모션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저가 프로모션 페이지를 요청하면 서버 로컬 스토리지에서 페이지 아이디와 호출 횟수를 임시로 저장합니다. 이후 최신 상품 상태가 반영된 캐시를 조회하고 유저에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로컬 스토리지에 있던 데이터를 핫 프로모션 수집기에 전달하고 핫 프로모션 수집기는 이를 계산한 후에 핫 프로모션 리스트를 저장합니다. 다음은 캐시 웜업 자동화 배치입니다. 특정 시간이 되어 배치가 실행되면 제일 먼저 핫 프로모션 리스트들을 조회합니다. 해당 프로모션의 최신 상품 상태를 조회한 뒤 캐시에 최신 데이터로 갱신합니다. 캐시 웜업 자동화 적용 후에 전반적인 응답 속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이전에는 일반적인 캐시 플로우를 수행하였는데요. 적용 후에는 핫 프로모션으로 발탁되어 전반적인 응답 속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I DB콜 횟수가 감소하였습니다. API 콜은 36.8%, DB 쿼리는 최대 99.5%까지도 감소하였는데요. 이 수치로 봤을 때 캐시 웜업 자동화 결과로 트래픽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시 웜업 자동화로 중요 대상이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캐시 갱신 주기는 1분인데요. 정말 특정 경우에는 1분이라는 이런 캐시 갱신 주기가 매우 길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단위 캐시 웜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중요 프로모션에 걸려있던 한정판 상품들이 판매 대기 상태에서 1분 뒤에야 판매 중으로 변경된다면 어떨까요? 상품 판매만 오매불만 기다리던 사용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준실시간으로 최신 상태의 데이터를 제공하면서도 대용량 트래픽은 절대 전이되지 않도록 초단위 캐시 웜업이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초단위 캐시 웜업 설계 시 가장 중점으로 보았던 것은 초단위 트리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RabbitMQ를 활용했습니다. RabbitMQ는 메시지 처리 기능이 매우 강력한 브로커이고 데드레터큐라는 메시지 손실 방지를 위한 구성이 매우 잘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토픽, 팬아웃, 다이렉트 등 다양한 익스체인지 타입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중 데드레터큐 시스템을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데드레터큐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하여 이에 대한 동작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로 1초 이후에 만료될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퍼블리셔가 메시지의 TTL을 1초로 설정하여 발행합니다. 일반 큐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메시지는 1초라는 시간이 지나면 만료되게 되는데요. 이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데드레터큐로 재발행하게 됩니다. 만약 데드레터큐를 구독하는 컨슈머가 있다면 실제 발행 시점 기준으로 1초 후에 메시지를 구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초단위 트리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초단위 캐시 웜업의 초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큐와 데드레터큐가 존재하고 캐시 웜업을 진행하는 컨슈머는 데드레터큐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먼저 퍼블리셔가 분당 60개의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이때 각 메시지는 만료 시간이 1초씩 차이나게 설정합니다.
또한 각 메시지들은 동시에 큐에 발행됩니다. 큐에 들어있던 메시지 중 가장 먼저 만료 시간이 1초로 설정된 메시지가 만료되어 데드레터 큐로 이동하게 됩니다. 컨슈머가 해당 메시지를 즉시 구독하여 캐시 웜업 로직을 수행합니다. 만료 시간이 2초로 설정된 메시지가 2초 뒤에 만료되어 데드레터 큐로 이동하고 컨슈머가 다시 해당 메시지를 구독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메시지들이 초 단위로 만료되어 데드레터 큐로 이동합니다. 컨슈머는 다시 이 메시지들을 초 단위로 구독하고 웜업 로직을 수행합니다. 이로써 RabbitMQ를 활용한 초 단위 캐시 웜업을 구현했습니다. 사용자들에게는 실시간과 가까운 최신 상태를 제공하면서도 대용량 트래픽은 절대 다른 서버에 전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급증하는 트래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리모트 캐시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하이브리드 캐시, 선물하기만의 특성을 담은 유저 선호 데이터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캐시 웜업 자동화, 초단위 갱신으로 항상 최신 데이터를 서빙하는 캐시 웜업, 이러한 선물하기만의 캐시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선물하기만큼 많은 트래픽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은탄환이 없다는 말을 흔히들 합니다. 때로는 모범 답안이 우리의 것에 완벽하게 스며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메인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팀원들과 치밀하게 고민하고 실험하며 검증하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발표 또한 선물하기를 이끄는 많은 분들의 피땀 눈물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답을 찾는 것이 선물하기가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는 선물하기를 기대해 주세요.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